안녕하세요. 저는 조력자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에 원소, 원자, 분자에 대해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지혈증 이렇게 보이실 건데 한번 고지혈증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고지혈증, 높을 고에 지방이 많다, 혈증, 고지혈증, 혈중에 지방의 농도가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혈중에 지질 성분이 증가한 상태이다. 이 지질이라는 건요, 지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생체를 구성하는 성분이며, 그리고 이 지질과 지방, 헷갈릴 것 같은데 지방은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 중에 하나이고, 지질은 생체를 구성하는 성분이라서, 그래서 결국 지방이 지질의 안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이해가 가셨을까요? 그래서 지질 안에 지방이 있다, 이 정도로. 그래서 지질 안에는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혈관 벽에 쌓여서 축상경화증을 일으키거나 다른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이 말은 뭘까요? 고지혈증 자체도 분명 질환이긴 하지만 비만이 모든 질병의 원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비만 자체도 질병이라고 할 수 있죠. 고지혈증과 마찬가지로 좀 더 이 고지혈증이 계속 유지가 되거나 악화가 되면 좀 더 크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축상경화증은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걸 흔히 동맥경화증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원래 동맥경화증을 많이 불러왔었는데 동맥경화증 혹은 축상경화증 혹은 그 두 가지를 전부 다 써서 축상동맥경화증이라고도 부릅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 축상경화증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건데, 다른 질환, 그러니까 축상경화증 이외에도 다른 질환도 유발할 수 있고, 비슷한 용어로 비정상적인 혈액 내 지질 상태를 이상지질혈증으로 칭하기도 한다. 이상지질혈증 추가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축상경화증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축상경화증이란 동맥혈관 내에 콜레스테롤 하면 거품 세포가 혈관 벽에 축적되고 침착하다. 여기까지 한번 볼까요? 축상경화증은요, 동맥은 뭐죠? 심장에 있던 피가 각 세포들에게 가는 거고요. 그 반대말인 정맥은 피가 심장 쪽으로 이제 깨끗한 피, 동맥은 깨끗한 피, 정맥은 좀 약간 더러운 피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깨끗한 피를 각 세포들에게 전달할 때 그때 혈액이 움직이는 통로가 정맥이고 동맥이라고 하고요. 그 동맥이 아니고 이제 약간 더러워진 피들을 다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노폐물 같은 것들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모아서 정맥을 타고 흐르는 혈관을 정맥이라고 해요. 그래서 동맥과 정맥에 대해서 차이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선 정맥과 동맥 중에 정맥이 아닌 동맥입니다. 동맥혈관 내에 콜레스테롤, 지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방 하면 거품 세포가 혈관 벽에 축적이 되어 침착하다는 뜻은 우리가 침착하다 할 때 있죠? 그 뜻이 아니고 가라앉다라고 조금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물질들이 가라앉는다. 그래서 혈관 내피세포란 혈관의 가장 안쪽에 있는 세포를 뜻합니다. 가장 안쪽에 여러 개의 혈관 벽을 이 여러 개의
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그림으로 보시면 좀 쉬울 겁니다. 여기서 이 혈관이 이렇게 전체적인 거죠. 혈관 전체고 이게 죽상경화증입니다. 지질 성분, 콜레스테롤 같은 것들이 쌓여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면서 혈관이 좁아지게 되죠. 이렇게 좁아지게 된다. 혈관이 좁아졌다. 이것을 협착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협착이란 혈관이 좁아지는 것을 뜻해요. 협착. 되는 것이 혈액이 제대로 원활하게 통로가 좁아졌죠. 통로가 굉장히 많이 좁아졌는데요. 이 좁아졌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혈관 벽이 좁아짐으로써 혈류 장애가 나타난다. 이것 역시도 고지혈증과 마찬가지로 죽상경화증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거나 심해지게 되면 좀 더 크게 화를 일으킬 수 있는 더 큰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협심증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있네요. 관상동맥의 혈관이 여기도 죽상경화증으로 좁아진다. 죽상경화증 다시 설명드리면 지방이 쌓여서 지방 섭취가 많아서 그것들이 혈관 벽에 쌓여서 혈액이 혈관을 통과하면서 방해가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죽상경화증이 좁아질 때는 막힐 경우 통증을 일으킨다. 통증은 여기 통증. 여기에 통증이 이제 조금 더 다른 개념과 다른 단어가 보이죠. 혈액 공급이 지속적으로 저해될 경우 갑작스러운 심장 박동 이상이나 심정지가 일어날 수 있으며 심할 경우 심장마비로 이어진다. 여기서 관상동맥이 중요한데요. 관상동맥은 이제 많은 동맥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심장과 연결되어 있는 동맥을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심장이 여기 있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동맥이 이렇게 있는데 이 심장과 직접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부위 어느 일정까지 거리에 직접적으로 여기가 아니고 한 요 정도 그러니까 심장과 가까운 거리 안에 있는 직접적으로 심장으로 가거나 심장으로 혈액이 가거나 혹은 심장에서 혈액 다른 곳으로 가거나 할 때 그때 가장 심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관상동맥이라고 하는데, 이 관상동맥은 우리 몸에 3개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일반 혈관이 수없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관상동맥에 죽상경화증이 생기게 되면 다른 혈관에 비해서 죽상경화증이 발병할 때보다 훨씬 더 크게 위험의 요지가 있습니다. 그건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혈액 공급이 지속적으로 저해될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얘기가 나올까요? 혈액 공급, 혈액이라는 건 말 그대로 산소, 영양소입니다. 우리가 산소 영양소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냥 받는 게 아닙니다.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받게 되는데 그 절차가 바로 혈액, 피는 거의 대부분 물로 되어 있지만 어쨌든 그 혈액에 지방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혈액에 지방도 있고 산소도 있고 영양소도 있어요. 근데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받지 못하면 심장은 어떻게 되죠?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최악의 경우 심장마비, 즉 사망에도 이를 수 있다. 협심증 대단히 위험한 질병. 넘어가서 고혈압은 사실 그렇게 간단해요. 말 자체는 간단하지만 이건 역시도 더
큰 질병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 자체도 문제긴 하지만 더 큰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라고 먼저 생각부터 가져주시면 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있죠. 협착. 혈관이 좁아졌다고 했을 때 우리가 흔히 협착이라고 합니다. 혈관의 협착에 따라가, 그러니까 좁아진 것 정도에 따라서 혈관 벽의 압력이 증가했다. 혈관 벽 자체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 어때요? 좁고 근데 혈액의 양은 유지가 된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있을 때 혈액의 양과 이렇게 좁아져 있을 때의 혈액의 양, 이 노란색이 만약에 없었다. 그럼 통로가 넓죠. 자유롭게 가죠. 근데 이렇게 좁아지게 되면서 압력이 강해지죠. 여기랑. 만약에 이게 없었으면 어떻게 되죠? 빨간색이죠. 어때요? 느낌 확 오죠? 압력, 여기서의 압력은 정말 교통으로 치면 여기가 완전 사거리 해가지고 막혀버린 거죠. 사거리에서 사람들이 이제 빨간불이 되고 초록불이 되는데 이게 원활하게 이동하지 못하고, 네, 차선이 막혀버려가지고 사람도 못 다니고 차도 못 다니는, 네, 교통으로 해석을 하면, 네, 그렇게 되겠죠.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압력이 증가하여, 그러니까 그 자체예요. 고혈압, 말 그대로 혈압의 압력, 즉 혈관에 가하는 혈액의 압력이,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혈액의 양이 증가해서 혈관은 유지가 되지만 혈액의 양이 증가하면서 혈액 압력을 더 크게 받죠. 기준은 혈액의 양. 반대로 혈류는 이제 혈액의 관점이 아니라 여기서는 혈관이 협착이 됐다. 혈관이 협착이 돼서 혈액의 양이 유지가 되고, 네, 이 두 가지 차이 아시겠죠? 그런데 이 두 가지만 있을까요? 아니죠. 혈액의 양도 증가하게 되고 혈관 협착 역시도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 경우, 이 두 가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더 심한, 네, 통증이 올 수도 있고 더 심각한 문제가 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네요. 벌써 부정맥.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부정맥은 심장 그 박동이 불규칙한 것을 말해요. 저도 예전에 걸려봤었는데 이게 규칙적이지가 않는다. 그리고 그 규칙적이지 않다라는 말에는 전기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전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심장의 혈액 박출 활동. 박출은 어떤 뜻이냐면요, 심장이 심장이 자체적으로 운동을 합니다. 이완은 커지고 수축은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심장 안에 있던 피들을 어떻게 해야 되죠? 수축을 해야 혈액이 뿜어져 나오는, 네,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래서 박출 활동은 수축 활동, 심장의 수축과 확장의 반복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심장의 수축은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네,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심장 근육 세포에 전기 자극이 전달돼요. 네, 전기 자극이라는 게 전달이 돼야 된대요. 누구한테? 심장 근육한테. 여긴 전기라는 개념이 들어가서 살짝 나 이거 듣기 싫어,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별거 없어요. 심장에는 이런 전기 자극을 만들어내는 자극 생성 조직과 이를 심근세포에 전달해주는 자극 전도 조직이 있다. 좀 어렵죠? 조금 쉽게 말씀드릴게요. 심장에는 전기 자극을 만들어내니까 자체적으로 전기 자극을 만들 수 있는 조직이 있고, 그 전기 자극을 전달해주는 것을 심근세포
전달해주는 자극 전도 조직. 전도 조직 모르실 수 있는데, 전도 조직이란 전기가 흐른다, 전류가 흐른다, 이동한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도체라는 개념이 있게 되는데요. 두 물체를 전기 전도를 정확하게 이제 기본 개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두 물체를 도체로, 그러니까 도체라는 뜻은 뭐냐면 어느 정도 전기가 얼마나 빠르게 전도율이 높냐, 전기가 잘 흐르냐 흐르지 않냐라는 개념이 바로 도체인데, 그 두 물체를 도체로, 전기가 잘 통하는 걸로 연결했을 때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정맥 사진 보면 보여드릴게요. 여기 정상과 정상적이지 않은 이렇게 있죠. 정상적인 전기 경로, 비정상적인 전기 경로.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정상적인 전기 전도는, 경로는, 네,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단순해요. 근데 정상적이지 않는 부정맥을 가지고 있는 심장에서는 이 전기들이 들쭉날쭉합니다. 복잡해요. 예. 이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복잡해진다는 건 당연하게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고지혈증부터 시작을 해서 죽상계화증, 협심증, 고혈압, 부정맥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도움이 되셨을까요? 오늘은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